어머니는 반찬을 주신다는 핑계로 제가 집에 없을 때 불쑥 찾아오거나 심지어 제가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문자로 제 집 사진을 보내며 청소 좀 하라고 면박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알아내고 불쑥불쑥 들어가고 그럼 집에 오면 또 그러죠. 너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 그러다가 노총각 된다? 옆집에 누구누구는 40인데 아직 노총각이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사실 안 그렇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나요? 교수님, 저희 마음정비소로 사연이 하나 왔더라고요. 오, 사연 처음 받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창수 교수님의 마음정비소를 늘 챙겨 듣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요즘 30이 넘어서도 저를 어린애처럼 대하는 어머니 때문에 진지하게 손절까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첫 직장을 구하고 자취를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제게 자취방의 비밀번호를 여쭤보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만일 제가 방에서 혼자 쓰러지면 부모님 말곤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었는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주신다는 핑계로 제가 집에 없을 때 불쑥 찾아오거나 심지어 제가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문자로 제 집 사진을 보내며 청소 좀 하라고 면박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 이제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죽기 전에 손주는 볼 수 있냐며 결혼까지 재촉하시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 번은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 서운했던 감정을 털어놓았는데 돌아온 대답은 사과도 긍정도 아닌 협박이었습니다. 넌 네가 너 혼자 어른 된 줄 알지? 정 그렇게 네 맘대로 살고 싶으면 내가 너 키운다고 쓴 돈 전부 다 갚고 알아서 살던가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날 제 집에 돌아온 저는 자취방 비밀번호도 바꾸고 부모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는 평생 다 갚아도 모자르다고 항상 생각하던 저였지만 그런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엄마 되는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끝없이 제 인생을 간섭하고 옥죄는 어머니가 제게는 이제 감옥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관계로 묶이는 것조차 숨이 막혀 가차없이 손절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교수님, 제가 부모님에게 너무 모진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절 더 이상 아이 취급하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되게 흔한데 사실은. 교수님, 사연을 보내신 분 같은 집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사연이 집집마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형제가 둘 있다, 아들 형제 둘이 있고 뭐 딸 하나 둘 있다 이러면은 아들 중에 하나는 꼭 엄마랑 이러고 싸우더라. 대개는 아니면 딸이 하나 이러고 싸우든지. 근데 이런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 뭐 굳이 마음정비소나 뭐 정신과 의원에 가서 무슨 약을 먹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죠. 근데 집은 좀 시끄럽지, 싸우니까.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부모가 자식을 나이는 먹었는데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었는데 심지어 자녀를 아직도 본인의 소유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독립은 했는데 그걸 인정하면 내 가치가 사라진다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작은 오피스텔 빌라라도 하나 나갔으면 거기 비밀번호는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드나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집에 누가 드는지까지. 나한테 다니던 분 중에 한 분 부모님은 환자분이 자식 아들이었는데 집 앞에 인터넷 캠, 웹캠을 설치해놓고 그것까지 들여다본다는 엄마도 있었으니까 여자 데리고 올까 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병적인 거죠. 마치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부모님들처럼 자녀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통제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식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좀 힘이 생기고 크면 결국은 싸움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런 자녀분들의 부모님들 중에는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커도 내 자식이야. 나보다 더 잘하기가 힘들어. 내가 도와줘야지. 너 그러다가 전세 사기 당한다? 너 그러다가 집안에 곰팡이 쓴다? 너 그러다가 그 친구한테 사기 당한다? 그래서 비밀번호 알아내고 불쑥불쑥 들어가고
그럼 집에 오면 또 그러죠. 너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 그러다가 노총각 된다? 옆집에 누구누구는 40인데 아직 노총각이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친구들은 뭐 아무것도 못하게? 부모가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를 그냥 내가 불안하고 말면 되는데 마음으로만 불안하면 되는데 그걸 입으로 자꾸 내보내서 자식한테 아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면 가족 안에서 아들한테 뭔가를 강요하게 되니까 또 순수한 아들은 또 그걸 받아들이는 아들도 있어요. 딸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그냥 부모한테 억눌려서 그냥 하란 대로나 하고 사는 경우는 그거는 그거대로 병인 거고 그거 못 이기고 이제 좀 파이팅 하려고 나오는 아들이나 딸들이 또 있죠. 그거는 또 그건 그거대로 부작용인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집의 특징은요. 도대체 바운더리가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자식들이건 부모건 또 친척이건 심지어 부부간에도 각자의 경계선이 있죠. 왜 개인 공간이라는 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어떠냐 하면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너의 모든 삶은 내 거야. 이게 20살 넘고 30살 넘은 아들한테까지는 그럴 수가 없죠. 개인 삶이 있는데 이성 친구도 있을 거고 저기 식구들한테 보이기 싫은 본인만의 은밀한 욕망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통제하려고 그래. 그걸 일일이 통제하려고 하면 어린 시절엔 됐어요. 그게 엄마의 가스라이팅인 거지. 근데 여기서 자라면 나중에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죄책감 안 느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싸워야죠. 아니면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가 이런 가정들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언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는 결국은 엄마가 자꾸 간섭을 하는 걸 과도하게 느낀 거고 그 과도한 간섭을 이겨나기 위해서 이제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가는 거를 선택을 한 거네요.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놔두고 특별한 거 조치를 안 하면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러고 엄마는 계속 그러죠. 사실은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마치 그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며느리한테 함부로 할 때처럼 그래서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연자의 경우는 강하게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른 거죠. 엄마한테 오지도 못하게 한 거니까. 근데 이러고 나면은 다시 또 일정 부분 또 가까워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일단은 사연자 응원합니다. 적당할 때 적당한 만큼 떨어지는 게 인간관계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사연자가 아주 모진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나이 때 어느 정도 좀 분리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정당한 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취방 비밀번호 저 같아도 바꿔요. 연락 일시적으로 끄는 거 저 같아도 일시적으로 바꿔요. 엄마가 좀 심하긴 했어, 이 건에 대해선. 근데 이제 이거는 정서적인 생존을 위해서 하는 선택인 거예요. 모진 건 아닙니다. 막말로 여자친구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 비밀번호 어떻게 가르쳐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손절이 아니고 자아 분할을 위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거죠.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보면 성인이 기본적으로 성취해야 될 과제는 자율성 그리고 정체성 확립이에요. 부모가 자꾸 찾아오고 모든 거를 해주려고 하면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항하는 건 어느 정도 정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런 거절과 분리 때문에 죄책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좀 미안하죠. 엄마한테 날 키워줬으니까.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래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는 이제부턴 내가 잡겠습니다. 라는 마음속 문장을 좀 가지고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막말로 자기가 좋아서 지들끼리 좋아서 나 나눠서 잘 키워준 거는 고맙지 고마운데 지금 20살 넘고 30 넘었는데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안 되지. 전 못 그러겠던데 미안해서. 그리고 자식들 무섭던데 나중에 연락 안 하면 어떡해요. 가끔이라도 좀 와서 봐주는 게 나는 좋겠던데. 엄마가 협박들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너 여태까지 키운 돈 갚아라. 아까 그 엄마도 그랬잖아요. 이런 엄마들 많어. 근데 사실은 그거요. 엄마가 자식이 연락 안 할까 봐 나한테서 완전히 날아가 버릴까 봐 무서워서 하는 협박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독립해버리면 나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라면. 원칙을 세우고요. 감정 말고 화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칙적으로만 대응하는 거. 엄마한테 화가 나서 연락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화난 건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은 내 프라이버시라서 거부하고 비밀번호 바꾼 거다라고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건강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어차피 완전히 관계 끊고 평생 살 수 있지는 못할 거예요. 엄마인데. 그래도 명절 때 또 가서 전 부친 거 먹으려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의 단절이 영구적일 필요는 없죠. 지금은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리셋 버튼 누른 거예요. 관계 형성이 다시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굳이 내 자취방에 오시지는 말고 내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여유 있을 때는 주말에 한두 번은 미리 전화드리고 엄마 집에 밥 먹으러 갈게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매주 와도 엄마 싫어해. 매주 밥 해주는 것도 사실 귀찮아요. 엄마도 건들 수 있을 적정한 관계 설정을 다시 한다 생각하시고요. 사랑하지만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했는데 내가 그 여인과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난 내 개인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결혼 생활 하고 싶으세요? 엄마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이게 가장 성숙한 형태의 경계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연자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서 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